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시장의 출발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시장을 더욱더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도 우리 시장의 체력은 약합니다. 시초가보다 현재 오후장 들어갈수록 힘이 더 빠지는 모습, 특히나 한은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마켓 A 것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 산업에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A 것으로 준비를 한 부분을 함께 보실 텐데요. 민간 우주 산업으로서의 도약, 지금 먼저 만나보시죠.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다들 오늘 잠은 잘 주무셨을까요? 이 누리호가 새벽 발사가 예고가 되면서 좀 밤을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셨던 만큼 큰 보람을 느끼셨을 듯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생각보다 더 괜찮게 성공을 했고요. 드디어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누리호의 4차 발사를요, 첫 민간 주도의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시 13분에 전남 고흥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목표 고도는 600km였고요. 지금 위성의 중량이 무려 960kg이었습니다. 주간 연구기관은 항우연이었지만 제작을 주관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한 발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발사의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이륙 후에 122초에 1단이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0초가 지난 뒤에 2단 분리와 3단 점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741초가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목표로 했던 600km의 고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 탑재 위성의 분리, 또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12기가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통신이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전한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기술력이 인증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1, 2, 3단 엔진 연소 전 구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페어링 분리와 그리고 위성 사출, 그리고 자세 안정화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그리고 정밀 제어가 성공했다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제 비행 시간보다 약 3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출발을 할 때 한 18분가량 지연이 되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하늘 위로 뜨는 것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성능의 엔진의 성능과 설계가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민간 제작 발사체도 정부급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이번에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차 발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3차까지는 항우연 중심의 정부 연구기관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 4차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사 운영은 항우연과 공동으로 수행이 됐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서 상업 발사 산업에 드디어 진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발사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시도한 건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는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각이 좁아지고 운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차라던가 시계 제한 그리고 기상 변수의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야간 환경인데 이번 4차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성공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센서 이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탑재
실제 위성의 수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전 발사들을 보게 됐을 때 단일이나 굉장히 적은 수의 위성으로 좀 중심으로 발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4차 때는 주탑재 1기 그리고 큐브 위성이 무려 12기, 총 13기가 사용이 됐고요. 20초 간격으로 2기씩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고난이도의 다중분리 기술도 입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행 성능의 변화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18분 정도가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발사 직전에 엄빌리칼 압력 센서가 좀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좀 지연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는 오히려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차까지는 정부 주도의 기술을 실증하는 단계에 그쳤다면 이번부터는 민간 상업 발사 시대가 드디어 개막했다. 우리나라 역시나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를 입증한 사례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을 듯한데요. 먼저 방산과 AI 데이터까지 연결이 되는 뉴스페이스 경제가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이나 정찰, 군사, 통신을 만약에 외국 제품을 쓰거나 외국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위성 기술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주 주권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우주 주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이 로켓을 만들고 정부가 발주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주 수송과 관련된 연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위주의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되는 산업으로의 연구가 진행되는데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주가 이 안보는 물론이고요. 산업 그리고 데이터까지 함께 엮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장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우주가 데이터 공장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주권 국가로서 이제는 좀 힘을 낼 수 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은 전기 발사 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27년까지 누리호 5차, 6차를 추가로 발사하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할 예정이고요. 28년에는 매년 1회 이상 전기 발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누리호뿐만 아니라 차세대 발사체까지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역할의 변화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작하고 운용했던 환경에서 이제는 정부가 수요를 보장하고 민간이 제작 운용하는 상업화가 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연구비 명목으로 우주 산업이 이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산업 투자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진행되는 5, 6차 발사는요. 초소형 위성 상업의 발사를 하는 실전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정찰이나 통신, 감시, 군집과 같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우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2030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적게도 10톤급 뉴트론 로켓급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발사체의 경쟁국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자체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여러 가지 위성을 좀 많이 하늘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보내는 것보다 민간 기업들이 보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항공 산업 발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군집위성 같은 경우에 정찰이나 통신 자립으로 산업 발사 같은 경우 해외 수출까지로 진행될 수 있는 발사체가 무기도 되고요. 수출 산업도 되는 굉장히 투트랙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술력을 이번에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되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은 역시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일 것 같습니다. 종합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는 완전히 진화했고요. 5차, 6차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RG 넥스원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한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턴키 수주나 아니면은 방산에 수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협력을 하는 원전도 그러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러한 협력 관계가 민간 기업들 간에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쪽은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제작한 차세대 중형 위성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항공 기업들이 각자 잘하는 이러한 분야를 나눠서 앞으로는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우주 시내로의 도약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 A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지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고요. 또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강한 모습인데 미국 증시 휴장일을 앞두고 국내 증시도 다소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10시 구간 4천선에 대한 복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IT 투톱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어제는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 진영의 수혜를 받아가는 SK 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IT 투톱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다소 줄여가면서 3,9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오전장 대비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일중 고점이 884포인트였고요. 일중 저점 878포인트 터치 이후에 현재 일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좀 견인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적으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4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1,2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400억 원 가까운 규모를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사들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워드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는요. 오늘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면의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면이 미국의 빅테크 두 곳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공급되는 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사면은요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탄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라캐스트 11%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아래는 9%대 강세, 로보티즈 5%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5%대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두나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기업 가치 네이버 파이낸셜은 1, 두나무는 3으로 확정이 된 모습이고요. 또 5년간 10조 원을 이 AI 또 웹3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모습인데요. 관련주들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5장 들어서 두나무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5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손실 금액은 업비트 측에서 모두 충당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1.8%대 하락세 확인되고요. 카카오도 1.8%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2%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4.3%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기대감을 자극했던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좀 일단락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일제히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빅딜은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명확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관련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를 두고 거대해진 그림이 주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토큰 그리고 코인 분야의 시너지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 영향력이 향후에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3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리츠증권에서도 1+1은 2보다 클 것이라면서 이 합병 법인이 디지털 자산의 2단계의 입법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거래 수수료가 절감되고 이자 수익을 더할 뿐만 아니라 토큰화에 따른 신규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또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인접 분야도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WA 토큰화 그리고 AI 에이전트 결제, 예측 시장 등이 꼽히고 또 핀테크와 결제 송금 환전 서비스까지 관련해서 또 엮일 수 있을 텐데요. 네오뱅크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네오뱅크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의 지갑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가 은행 계좌의 역할을 하는 탈중앙화된 뱅킹 서비스입니다. 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의 영향력과 네이버페이의 결제 시장 내에 높은 영향력이 시너지를 발생시켜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재료 소멸로 인식하는 출혈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후장에서 업비트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4%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2%대 하락세. 다만 신성이엔지와 코오롱인더,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두나무 관련 종목들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SK증권에서는 일단 대형 원전 그리고 SMR까지 수재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26년에는 북미의 가스터빈 수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이번 연도에 10월에 가스터빈을 2기 공급 계약을 미국 빅테크 기업과 체결한 바 있는데 역시나 신속한 납기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았죠. 이러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수주가 더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목표 주가 92,000원으로 제시하는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에서도 고밸류를 누려도 될 회사라면서 한미 원전 협력 강화가 가장 큰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요. KB증권에서도 이견 없는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이라면서 대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SMR까지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12만 5천 원의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수주로 증명할 것이고 내년에는 손익까지 함께 빛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형 원전에서의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증권가에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웨스팅하우스 향 그리고 팀코리아 향 모두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주 흐름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장 후반에 들어서는 좀 탄력이 꺾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KNL시스템, 우진과 BHI가 2에서 6%까지 강세 탄력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로마티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들어온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에 더블 공모가 대비 2배의 성공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다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 기반 클린 뷰티 기업이고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8,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2,865대 1 기록하면서 올해 있었던 IPO 기업 중 최고를 기록했고요. 청약 증거금으로 8조 5,955억 원을 모으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작 출발이 좋았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기업들까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에서는 K뷰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흔들림을 딛고 피어날 것이다. 2026년에는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놨는데 이에 따른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같은 수출 지역 다변화로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K뷰티 화장품 기업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아로마티카가 현재 구간에서도 세 자릿수대 급등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요. APR이 또 치고 올라옵니다. 5%대 급등세로 2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닉과 클리오 같은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가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아주셨을까요?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강세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부진했던 흐름 좀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올라오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제 미증시에서 이제 구글의 그 제미나이 3.0이 소개가 되면서 텐서 처리 장치 TPU 쪽으로 기대감이 몰리면서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어쨌거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TPU가 지금 성능이 워낙 좋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이닉스의 상대적으로 수혜가 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네. HBM은 GPU가 되건 TPU가 되건 똑같이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SK하이닉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이기건 우리는 관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보다
이 TPU는 그 구글에서 그 맞춤형, 그러니까 A식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이 A식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브로드컴이 그 설계를 해주죠. 그래서 브로드컴이랑 관련해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수혜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구글에서 제미나이 3.0이 소개가 되니까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는 거죠. GPU든 TPU건 HBM이건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며칠 동안에 급락이 나왔죠. 지금 뭐 환율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금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오늘도 좀 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1470을 넘어설 때마다 아마 연기금이 방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환율을 지금 금리 그 통화정책 발표가 나왔잖아요. 금리가 동결이 됐고 보니까 인하가 3표고 동결이 3표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워낙 지금 GDP 대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긴 쉽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환율을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연기금이 지금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러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 이제 환전을 해서 원화 주식, 원화 자산을 사는 형태가 가장 지금 바람직한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환율이 계속 오를 때마다 연기금 방어적인 수급이 어디로 갈까를 봤을 때는 이 하이닉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아이테오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각 섹터들로 수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AI형 반도체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하이닉스도 설비를 지금 늘리고 있고 160조 투자하기로 한 거를 지금 600조 가까이 늘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는 변함없다. 다만 지금 우려가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좀 다르게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샀다가 다시 좀 이제 팔 자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 전환이 좀 이루어지려면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지금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금투에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같이 지금 살자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차트 상에서 봤을 때 50만 원을 안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 하방을 지금 다지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 이상으로는 지금 가격 이하로는 빠질 가능성보다는 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60만 원대 상단에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샀다. 60만 원 이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악성 매물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벤트나 반도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새롭게 나오거나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바닥을 좀 더 행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현재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GPU냐 TPU냐라는 논란 속에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일단 HBM 수요에 대한 변함없는 전망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를 향할지, 앞으로의 또 재료가 새롭게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했는데 재상장 첫날부터 이틀 연속 약세 이어갔고요. 어제부터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은 또 20% 이상 급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종목이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고가 행진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보니까, 물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뭐 노타라든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다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삼바가 이제
분할을 했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삼바가 거의 다 가져간 셈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지주사로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져야 이 지주사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자회사들이 만약에 뭐 지금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4% 급등이 나오는 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0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따져보면 이게 10조가 아니라 한 뭐 20조, 3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는 ADC 그 후보 물질 여기 좀 임상을 들어갔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글로벌 치료제들에 비해서 이 신약 개발하고 임상에 들어가는 제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ADC 이번에 임상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조금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수급을 좀 보자면 일단 오늘 기관이 사고 있죠. 연기금 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투신이 3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좀 화끈하게 좀 많이 들어와 준다면 지금 구간에서 하방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요거는 지금 만약에 내가 하단에서 뭐 30만 원대에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 또 60만 원대에서 이 매물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현재 매수하신 분들 위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좀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차트상으로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반도체는 지금 뭐 버블론, 고점론도 있고 혹은 다시 뭐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의견이 되게 팽배하게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 그 중에서도 기간의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 바로 이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 네. 지금 ESS양 LFP 배터리가 북미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기업이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EV향 쪽은 매출 비중이 70% 정도가 되는데 전기차의 수요 둔화는 이게 차트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둔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보조금 주면서 전기차 수요를 이끌었던 게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전보다는 수요가 감소되겠죠. 그렇지만 에지에너지 솔루션은 미리 선제적으로 EV향 배터리 라인을 ESS 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새로운 모멘텀이 뭐냐면 자율주행 로봇용 배터리에 대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에지에너지 솔루션이 이쪽도 진출을 하려고 사업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리튬 광산에 대한 이 생산을 좀 줄이고 있고 공장을 좀 멈추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장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 판가 인상으로 매출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또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랑 기관 좀 수급을 확인해 보면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사자가 아니죠. 사자로 네. 사자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그동안 박스권 하단에서 오랫동안 횡보했었던 종목이죠. EV 전기차가 둔화가 돼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차트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다시 올라온 거는 ESS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목표가를 제가 50만 원으로 이전 매물대 전고점 부근까지 라인을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3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ESS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는 안전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50만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빠르게 확산되는 모빌리티 구독 경제, 자동차 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소비 스위치는 온. 자동차는 더 이상 사는 물건이 아니라 쓰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 정비, 세금까지 묶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구독 모델이 등장하며 소유의 부담은 줄고 이동의 자유는 더 커졌는데요. 모빌리티 구독 경제의 흐름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기반 이동 서비스의 확장. 자동차 브랜드들은 다양한 가격대의 구독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차종을 바꿀 수 있고 기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이동을 유연하게 쓰는 방식으로 재정의하면서 자동차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 비용 부담에서의 해방.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유지비가 따라붙는 대표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구독 모델은 보험, 정비, 세금을 함께 포함해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고가의 초기 비용 없이 새로운 차를 탈 수 있다는 심리적 매력도 큽니다. 결국 소유의 부담보다 즉시 사용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MZ와 실버 세대 모두의 수요 확대. 재밌게도 구독 경제의 초기 주도층은 MZ 세대였지만 최근에는 운전 부담이 줄어드는 편리함 덕분에 실버 세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쓰는 이동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구독 모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구독 경제는 차를 가질 필요 없는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고 있습니다. 이동의 기준이 소유에서 경험으로 옮겨가는 흐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과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뭐 4천을 살짝 넘어가는가 싶더니 네. 다시 또 끌어내리고 외국인들도 수급을 살 듯 말 듯 계속 페이크를 주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시장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뭐 저는 사실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박스권 안에 있는데 네.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식을 뭐 당분간 연말까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선물은 하방 압력을 취하던 것들을 조금은 걷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우려감은 살짝 조금씩은 덜어내고 있지 않은가. 아직은 남아 있지만
조금은 덜어내지 않았는가. 발걸음이 조금 가볍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쁠 게 없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은 뭐 차트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똑같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그쵸. 예. 예,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리고 최근 시장은 딱 이렇게 빨간 선 제가 살짝 그려드렸는데 요 안에서 갇혀 있어요. 여기서만 네, 박스권. 딱 보시면은 여기 돌파한 이후에 이 3,5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상단 하단 해가지고 여기서 갇혀 있습니다. 살짝 이탈하는 듯 싶어도 올라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4,000포인트 구간에 지금 21선이 같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늘도 헤딩하는 모습입니다. 야구 시간인데 왜 자꾸 그러게요. 헤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야구 시간인데 헤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돌파해서 시원하게 또 홈런 한 방 날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추수감사절이라 미국도 좀 아, 쉬어가야 그쵸. 되고 휴장이죠. 예, 내일도 반나절밖에 안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거의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세 어제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는 하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숨고르기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장이 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거의 연휴와 비슷한 이런 그쵸. 시즌이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개념이에요.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뭐 명절처럼 공휴 매년 나오는 공휴일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여러분들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하시면서 좀 그러게요. 즐겁게 또 보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봄부터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을 테니까 많이 내신 분들은 쇼핑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직 좀 미비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갈무리 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이상의 수익 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실망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만하실 것도 없고 지금과는 박스권 구간이다. 이 안에 갇혀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고 올라도 흥 내려도 흥 일일비하지 않고 여기서 변화하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뭐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저희가 같이 뭐 출렁거릴 필요는 없죠. 네. 저희는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좋은 업종을 골라봐야 되겠죠. 코스피 5000 시대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내년에 또 좋은 수익을 줄 만한 4번 타자 업종 뭐 볼까요? 네, 제가 이틀 전부터 예고드렸던 리튬 관련주 리튬.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연일 하락을 보이면서 해당 관련주들이 참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네. 뭐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들고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저가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3원계는 가뜩이나 비싼데 이런 보조금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터리에다가는 보조금도 안 주고 미국도 보조금 폐지하고 유럽도 네. 폐지하고 각종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공급 과잉으로 해서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뭐 6월 달에는 뭐 57.5위안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92위안 위쪽, 91위안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91위안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도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네요. 리튬 가격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리튬 채굴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정거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내에서 12.5%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총 시장에서 3%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CATL 같은 경우도 뭐 이제 3개월 중단돼서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별로 그 리튬 가격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뭐 최근에도 이제 구글의 TPU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이슈를 몰고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 투자 계속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로 해서 ESS 저장 장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수주를 계속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계속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 게 우리 귀에 쏙쏙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뭐 다양하게 여러 소식을 접하고 계셔서 희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희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제도 보조금을 폐지된다 해도 인프라 확장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전기차 이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려감
이 부분은 싹 씻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처음에 조금 올라온 다음에 잠깐 쉬고 있죠. 이거 조금 올라온 것밖에 안 돼요. 물론 100% 이상 올라온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하락폭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아마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 구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2차 전지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은 리튬 관련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리튬 가격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 뭐 ESS 시장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여기에다가 뭐 그렇다고 전기차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안 타는 거 아니니까 네. 이런 삼박자를 잘 챙기면서 좋은 위치에서 종목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 뭐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포스코 하겠습니다. 퓨처엠. 예, 네. 좋습니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과거부터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을 좋게 드렸는데 보시더라고요. 네, 왜 이유는 뭐 간단해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튬 관련 쪽에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 이 염호의 가치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제가 과거부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중국산 이제 소재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 당시에 80, 9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를 내재화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포스코 그룹만큼 안정적인 기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업 자체에서 들여있는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뭐 자금력부터 시작해서 투자하는 뭐 인력, 뭐 여러 가지 뭐 R&D 비용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포스코 그룹 쪽에서 보시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 음극재 시장 1위 그리고 양극재 시장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거기다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는 다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LNF가 100% 이상 오른 게 하이니켈 때문 아닙니까? 95% 이상 니켈 함유량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하이니켈 양극재 개발한 이후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게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기업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LNF가 조금 더 탄력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LNF는 좀 억울하게 내려온 게 많아가지고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이 2차 전지 뭐 리튬 관련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기업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LNF냐, 뭐 에코프로 그룹이냐, 포스코 그룹이냐, LG냐, 삼성이냐 이런 걸 따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안정적인 쪽, 리튬 관련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셀업체들 이런데 다 제외하고 포스코 그룹을 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어서 안타 종목으로 선정했으니까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내재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니켈, 이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안정적인 종목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빠르지만 네. 조금 더 빠른 네. 2루타 종목으로 볼까요? 뭘 고르셨어요? LNF입니다. 그렇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좀 억울하게 밀린 경향이 있어요. 코스포 이정 상장한 거에 대해서도 뭐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쵸, 네. 그 외에도 좀 중간중간 업황이 안 좋으면 억울하게 좀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LNF가 올라갈 타이밍에도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오고 해서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빠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도 가장 좋고 수급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밀려도 크게 안 밀리는 기업이 또 LNF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하셨을 텐데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F 2루타 종목으로 해서 트레이딩하기에 너무 좋고 지금 2차 전지주는 장기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조금 고가에 사더라도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니켈 95% 올해 2월에 뭐 인터배터리어제에서 수상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MCM
SM 하면은 LAF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 하면 뭐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래서 NCM의 강자로 이제 LFP 시장까지도 공략을 시작해가지고 ESS 시장까지 진출을 완료 지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또 과거에 뭐 테슬라에 직접 공급 계약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술력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LF 여러분들이 2루타로 꾸준히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를 2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떨어진 낙폭이 좀 커서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길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F도 저희가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3루타 종목으로 가볼까요? 호타 준족 종목으로 빠르게도 가고 높이 멀리도 갈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양극재 쪽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장비주 하나 PNT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PNT. 싶습니다. 네. 기존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개해 네, 그래서 ESS 쪽에서 이쪽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리튬 관련 쪽, ESS 쪽 뭐 볼 때 PNT라는 기업은 그래요. 우리가 전기차 캐즘 시대에 힘들게 가는 구간에서도 중국에 이제 장비를 수출하고 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도 뭐 SNS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재를 수출하면서 굉장히 좀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에는 PNT가 그런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PNT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당연히 뭐 꾸준히 이어나가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순위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뭐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지금 반복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기술력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추가적으로 ESS 시장까지 개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술력을 미리미리 갖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반한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뭐 IT 쪽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테슬라가 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으로도 3루타 종목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의 후보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으로 호타 준족 종목으로 PNT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비 관련 종목, ESS 장비 관련 종목 PNT를 하나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1위에서 5위는 지금 굳건하지만 네. 그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한강에서 오리발 이렇게 위에는 편하지만 발은 밑에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순위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밑에서 뭐 7%, 10% 이상 올라온 네. 종목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즐거워서 저도 혼자 즐기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12월부터는 다음 주부터 알려주세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10위까지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12월 되면은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뭐 수문장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SKC 유일로보틱스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그러게요. 살짝 올라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재밌는 이번 달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더욱더 재미있는 순위 변동 다음 달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6위, 7위, 8위 누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자,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 탑 5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리튬 관련 종목으로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우리 파트너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안타와 2루타에는 양극재 종목 설명드렸고 3루타에는 장비주 설명드렸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이 있지만 이 기업 자체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쪽이죠. 리튬 가격이 올라와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모두가 알다시피 리튬 가격이 싸면 뭐하러 재활용을 하냐 그냥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새로 만드는 게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이거 비싸니까 재활용 꼭 해야겠다 한 번 더 써야겠다 생각 드시잖아요. 여러분 버릴 것도 한 번 더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필수적으로 올라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는 가장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네요.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탈중국화 이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쪽 이쪽을 공략하고 나서 이제 좀 안정화를 좀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걸로 다 되겠느냐라는 거는 아직 조금 물음표는 있어요. 물론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제 확보를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해소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에코프로 그룹은 우려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렇겠네. 미국에 공급하는 양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기대감을 갖추고 기술력 하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리사이클 쪽도 같이 한번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정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지금 뭐 85,000원 이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75,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어제 양봉이 좀 세가지고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5,000원 이하부터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목표치 10만 원 기존의 전고점인데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전고점이니까 한 번 정도 저항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13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고 나중에 가면 뭐 20만 원도 넘어가고 저는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보시면서 말홈런 달성하면은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또 이제 AS 해드리곤 하니까 그때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에코프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에코프로를 쳐다봐야 한다라는 걸 잘 알려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에코프로의 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말로 없는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파트너님 이제 또 바로 또 시간 됐으니까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죠? 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이데일리 TV 입장하시면은 지금 파이널샷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네. 터치 한번 하시고 인사하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뭐 차 한 잔 이렇게 한 모금 하고 계시면 제가 얼른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도 마무리하면서 이 뭐 추수감사전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이틀 남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렇네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 마무리 전략까지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주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레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타고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했는데요. 최근 미증시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의 이 AI 칩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 구글과 엔비디아 누가 이기든 둘 다 뭐든 좋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쏠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얘기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면서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간밤에는 이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가 엔비디아가 구글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밝히자 엔비디아는 상승세, 알파벳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며 팀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어제
어제 이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이 트럼프 정부가 대형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자 투심이 되살아난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정부가 한국형 SMR인 ISMR 설계 인가를 받고 바로 상용화에 들어가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두 원전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반도체주와 원전주가 햇살을 받아가다 보니 오늘 전력 설비주에도 햇살 드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주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새벽이었죠.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이 탑재된 위성까지 궤도에 안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사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그리고 위성은 한국항공우주가 총괄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우주항공주의 센티를 자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리튬주도 어제에 이어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값이 한 달 동안 20% 올랐는데요. 이러한 점이 오늘 리튬주의 시세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금융주도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오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12월 2일이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세제 개편 이슈가 연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인데요. 당초에 25%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30% 절충안 또는 이 대주주 30%, 일반주주 25% 이원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금융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네이버입니다. 어제 두나무와의 합병을 공식화한 뒤에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뛰었는데요. 현재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증권가의 전망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오늘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일제히 내놓고 있고요.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주가도 맑음이고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SK증권에서는 대형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 기대감으로 목표가 92,000원 제시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NC소프트도 오늘 주가 맑음입니다. 최근 출시한 아이온2가 일주일 만에 매출이 2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로마티카 화장품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300% 넘게 뛰는 등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고요. 이어서 LS 일렉트릭도 오늘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력회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변압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투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천일 고속인데요. 거래 중지가 풀린 하루 만에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하며 6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와 함께 이 천일고속이 최대 주주인 점이 부각되며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엔캠 살펴보실 텐데요. 엔캠도 오늘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탑티어 셀 제조사와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한 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박철순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좀 많이 나온다. 종류를 구분해보자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사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께서도 로봇 여러 가지 가운데서 휴머노이드 쪽을 가장 집중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점점 더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 노동에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한 작업도 가능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로봇보다는 훨씬 더 적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야다 보니까 역시나 LG라든지 삼성과 같은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조금 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다가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사들과의 어떤 협력이 중요한데 실제로 부품사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LG라든지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던 로봇 관련된 부품사들의 어떤 발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R&D에 사용이 되던 아니면 실제로 상용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건 결과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쪽을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고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숫자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CT 쪽에서의 보고서 보면요, 2030년도까지 한 26억 달러 규모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지금이라면 일단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술적인 검증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상용화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30년까지 뭐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는 4조 가량의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삼성이라던가 LG,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공식화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업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 때 언제라고 보면 좋을까요? 이게 정말 좀 애매한데 저도 네. 많이 좀 오늘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미정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근데 네. 눈앞에 너무 막연히 멀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빠르면 내년에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LG 쪽을 먼저 삼성전자 쪽을 본다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초로 개발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공식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지금 완전히 이제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형 로봇과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 정도에 되는 위치하고 있는 로봇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 이름이 RBY1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바퀴가 달린 하체예요. 걷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하체에 로봇 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상용화 시점이 일단은 내년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로보티즈의 지분을 인수했죠. 액추에이터 사업 쪽에서는 상당히 강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선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로보티즈를 인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서비스 로봇 쪽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보티즈로부터 지금 부품을 상당히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LG전자가 사실 올해 초에도 상용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하반기로 이제 조금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내년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쯤에 한 번 정도는 상용화의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현대차 산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용화가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이 사실 미국 회사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는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차 산하가 됐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세계 선도권에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부터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핵심 모델이 아틀라스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현대차 라인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현대차 공장 라인에 한 수만 대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현대차에서는 전략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아틀라스의 실제적인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은 2027년도에서 8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는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를 선도하는 기업들 자체가 지금 대규모의 투자와 함께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이게 먼 미래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도 돈을 쓰면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중국은 더 많은 돈을 쓰면서 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중국에 저희가 또 따라잡힌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봤더니 지난 2022년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던 기업이 한 60몇 곳이 있었거든요. 네. 66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40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기업이 한 16곳, 한국은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AI와 접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도체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자금을 쏟아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쪽 기술을 가지고 일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 로봇 기업들과 협력을 하거나 이런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함께 커나가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이렇게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략적 협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어떤 지능형 로봇 쪽으로 지금 약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뭐 5G나 아니면 6G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로봇 쪽을 좀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라든지 기타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방향성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떤 전략적인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가 나오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수급과 관심도가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뉴스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타겟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분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완제품 그리고 부품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한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 결국엔 타겟화라면 부품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너무 작다 많지 보니까 않죠. 종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이 있지만 그리고 LG도 있지만 투자를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LG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로봇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일단 완제품 쪽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완제품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로봇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 비전은 좋지만 종목이 너무 적다 우리가 투자할 네. 만한. 하지만 부품 쪽에서는 강자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라든지 센서라든지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장 기업들을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MPU라든지 DRAM 같은 경우도 역시나 로봇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강자기 때문에 DRAM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수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모터라든지 제어기, 감속기를 합산한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아주 핵심 부품입니다. 이런 쪽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최소 3개에서 5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로봇의 어떤 자율성을 높이는데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또 센서 쪽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모듈을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제품은 역시나 완료가 되면 비교적 일정한 양을 좀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무난한 실적은 낼 수가 있겠지만 부품사들은 또 장점이 뭐냐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대비했을 때 로봇 쪽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쪽으로 제품들을 아니면 기술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처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완제품보다는 부품질을 더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는 부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제품 기업의 수가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만한 기업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부품 기업 중에 탑픽도 뭐로 선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완제품 아까 이미 정답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띄워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지난 고점 만든 이후에 이번 달에 고점이 나왔었죠. 50만 원대가 넘어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저점 만든 이후에 2거래 연속 양봉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 쪽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자금적인 어떤 여유까지 생긴 기업이기 때문에 완제품 쪽에서는 일단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있는데요. 부품주입니다. 이제는 사면이라는 기업인데 이 사면이라는 기업이 오늘 드디어 상한가까지 가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쪽에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이 회사의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2건 이상의 빅테크들, 특히나 미국 빅테크들과 이제 기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나서부터 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 결국 상한까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이 회사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까지도 나오는 기업이어서 더욱더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한가랑 거래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특히나 짧은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또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눌림목을 공략하시면 좋겠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SPG라든지 아니면 하이젠 R&M,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로보티즈도 이제 상승 나오기 시작한 구간, 그다음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11%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나 오늘 급등 상한가를 갔던 사면 대비했을 때는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일단 키 맞추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이죠. SPG와 하이젠 R&M, 그다음에 로보티즈 정도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로봇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액추에이터 사업에 들어간다, 진입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겠죠. 오늘 대표님도 그 가운데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들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대응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로봇이 혼자 움직이진 않고 안에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 변화, 증가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까요?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일단 지금 뭐 피지컬 AI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은 AI를 이런 물리적인 어떤 제품들에게 적용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실생활에 사실 AI가 적용된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많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제 고부가치 제품이고 훨씬 더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능의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저장을 담당하는 디램이라든지 그중에 뭐 HBM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고사양 칩이라든지 아니면 NPU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봇 시장이 고성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쇼티지여서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로봇 산업까지 성장을 한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일찍이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업황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 사업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로봇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피지컬 AI도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도 하나로 좀 다 통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물결은 하나로 다 모여지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던가 이런 게 다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산업혁명처럼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섹터는 지금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피크아웃, 거품론 이런 거 맞아요, 나오면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몰아넣었던 섹터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였죠. 네. 근데 반도체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고점 뚫었지만 어떻게 보면 장비주라든지 소재 부품주는 아직도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같이 함께 밀렸던 전력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엄청난 규모의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전력기기 쪽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리고 원전 쪽도 이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루마니아 수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그동안 오를 때 못 사서 좀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기존에 이런 AI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섹터들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부장 이야기 해주셔서요. 저희가 네. 보통 소부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좀 어떤 것부터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확실한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게 제일 같고요. 중요하군요. 네,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장비단이 가장 먼저 움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가장 안정성을 찾는 게 이제 장비주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 때 지연됐던 이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4분기부터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죠. 내년에도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공장 지은 이후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릴 때 그때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재와 부품을 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대장주들은 보통 그래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정도는 대장주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비주 단에서는 역시나 업황에서 업계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뭐 리플로에서는 뭐 PSK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각 주력 사업부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로봇 산업,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4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이 발생했다. 해킹 여파로 업비트는 현재 가상화폐 입출금을 중단하고 점검 절차를 진행 중이다.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약 54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다. 대상 자산은 솔라나 등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24종이다. 업비트는 해킹 대응 차원에서 모든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이며 피해 자산은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거래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입출금은 안정성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는 빨간불 켜주고 있긴 한데 오후장 들어서 좀 탄력이 많이 빠진 느낌이기는 하네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지금 뭐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3,980선을 이제 회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확대되는 거 그리고 이제 AI 투심 개선으로 인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현재 84.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나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지만 오늘도 장 초반에는 4,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반도체 투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구글의 이제 TPU 칩이 나온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제 HBM3 D램에 대한 공급 업체가 SK 하이닉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돌면서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좀 컸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했다는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2.5%로 4회 연속 지금 동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원화 약세,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같은 경우 0.9에서 1.0, 그다음에 내년에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도 각각 올해 내년 전부 다 2.1%로 기존 예측치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에서는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 머물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개선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금통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영향이 또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또 전반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오늘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도 뭐 이제 안정을 좀 찾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근에 뭐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단기적인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박스권 중간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했었던 건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서도 이제 80% 이상 높은 확률로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최측근 이 케빈 해시시라고 하시는 분을 내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미리 금리를 인하를 해서 일단 통화 정책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정부 환율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장선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떻게 보면 안정되었다. 12월 금리가 상당히 불확실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00원까지 언저리까지 가려고 했었던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계속 상승을 했었던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뭐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가 달러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단 달러화 대비 원화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거 이유 자체는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 환율에 대한 개입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뭐 이틀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11월 들어서만 14조를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틀 연속 한 1조 정도 수준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11월 들어서 선물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매수를 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하고, 현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 좀 차익 실현을 했었던 흐름들을 좀 전개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관도 11월 들어서 여전히 5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어 역할을 기관이 동반적으로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부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부분, 특히나 환율 부분에서 좀 우려가 거쳐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3,974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닥도 880포인트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27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우리 시장이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긍정적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강했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시세를 내뿜으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SK스퀘어 역시나 3%가량의 상승력을 그려준 채 마감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가지고 경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삼성과 SK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이와 함께 전선 관련 기업들 LS 일렉트릭 수주 소식과 함께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또다시 더해지면서 오늘 전력기기, 전력 설비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두산이 오늘도 4%가 넘는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들어서 다시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려 아연이 오늘은 14%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좀 주목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양식품과 APR과 같은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소비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도나무와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오히려 이슈 재료 소멸로 인해서 4% 넘게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한 걸음 쉬어가는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오늘 5%가량 상승했습니다만 휴젤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으로 미용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58%가량 상승했는데 머크사로부터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죠. 펩트론과 리가켄바이오, HLB, 보르노이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어제 그래도 힘을 내줬던 바이오 기업들 오늘은 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 쏟아졌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소재단도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도체 가운데에서는 테크윙 오늘 힘이 좋았고요. 이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5%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로봇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그리고 하이잼 R&M까지 일제히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6%가량의 오름세, 엔캠도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개별 호재나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봤고요.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대 오름세로 전거래일 대비 26포인트 상승했고요. 3,986.91포인트의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 0.3% 전일 대비 오르면서 880.0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0.7%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 12시에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는 점에 지수 상승 탄력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3,968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12시 기점으로 그 탄력이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878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순매수 주체로 나서주면서 4천억 원의 매수 우위로 결국 집계가 됐고 외국인도 1,500억 원대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 좀 덜어내면서 6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흐름 어땠을까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좀 덜어내는 모습, 각각 800억 원대, 4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됐고요. 개인이 1,500억 원대 순매수세로 결국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탑5 안에 다시 이름을 함께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 전환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달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알테오젠, 펩트론, 넥스 바이오메디컬 같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상장 1년여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익 개선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LS 일렉트릭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미국의 이제 기업에 또 4,600억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이제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 또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그 장중 내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오름세였고요. 이번에 밝힌 이 공급 계약 규모가 단일 공급 계약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최대 계약 규모였다. 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46만 7천 원 선에 마감가를 형성해놨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의 순 매수세 이어졌고요. SK스퀘어의 경우에도 기관의 순 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삼성전기 최근 기관이 꾸준히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PR도 오늘 주가 흐름 돋보였는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서 K뷰티의 반사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받아갔습니다. 코스닥달에서는 덕산네오릭스,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YG엔터 등 엔터주가 좀 다시금 주목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증권가에서 주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 제시하면서 YG엔터의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스포테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순 매수 상위 종목 안에서 덕산네오릭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조금 밑돌았는데 4분기에는 양호한 호실적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이폰 17 향의 물량, OLED 물량 증가에 따라 해석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장중에 41,800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점 부근인 41,300원 선에서 마감 지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6.7%대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금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는 미국에서 셧다운을 최장기간 진행하면서 이로 인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선택을 할 때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 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로 인해 기술주들이 다시금 힘내주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 이상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에서 오늘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부각받는 게 구글 TPU로 인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겠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첫 민간 주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로 인해 우주 항공의 새 역사를 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위성 13기가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고요. 정부는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의 전환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재료 소멸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5차, 6차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러한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병을 선택을 했는데 재료 소멸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 이상 네이버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업비트 540억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네이버가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네이버는 이러한 노이즈를 딛고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 투자 포인트 3가지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어느덧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 정규장 거래가 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어떤 전략으로 11월장 마무리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좀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밤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아마 미국 증시 영향보다는 국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아니면 전력 설비 관련된 분야 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수는 아마 큰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가 약 안정세를 보일 경우에는
특별한 시장 악재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바탕 뭐 여기에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원화 환율 안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각종 이제 세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 뭐 지금 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들이 더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산에 반영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분간은 업종별 대표주 종목 중심으로 아마 순환매가 좀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안에서 또 순환매 나타날 것으로 봤는데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 주도주가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종목별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27년까지 뭐 AI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메모리, D램, 그리고 낸드 쪽, HBM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이 레거시 반도체 증설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SML이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특수로 인해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월마트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의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그 MSCI가 리밸런싱을 했죠. 그래서 이 편입을 한 뭐 현대 로템 같은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편출을 한 KT와 셀트리온제약, 현대건설 등이 있었는데 내일이 이제 11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펀드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들이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그런 펀드 리밸런싱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펀드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종목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 특수로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전력 설비 중에서 산일전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산업용 특수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재생이나 ESS, 인버터 등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 센터들이 이제 대규모 건립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고압 변압기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향 이제 변압기, 그러니까 미국계 이제 노후화된 그런 이제 변압기 관련된 교체 수요도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향 변압기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68%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3분기 실적도 뭐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66%, 영업이익도 5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3분기 말 수주 잔고도 4,100억이 넘어설 만큼 수주 잔고도 탄탄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마진 지상 변압기 비중 확대로 인해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용에 관련된 이제 변압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실적 개선세도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미국향 이런 이제 그 전력망 교체 작업이 뭐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도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 기관이 7거래일 연속 한 8만 주 가까이 좀 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차트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뭐 지난 이제 11월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정도에서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 수준인 17만 원대까지는 같이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산일전기, 미국의 변압기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짚어보셨습니다. 17만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한솔케미칼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관련된 소재를 공급을 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 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55에서 60%까지 2나노 기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생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에이직 반도체, TPU 관련된 이슈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증설 투자까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도 전구체 및 ESS양 바인더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전고체 전해질이라든지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역사적인 단기적인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내러티브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한솔케미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7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짚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십니까? 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이 횡보세가 끝나면 다시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포트폴리오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네. 신발끈을 다시 점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불안한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불안해서 안정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